채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놀라운 음식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오셔서 5단계 해독을 하세요. 자, 이번 시간 강의 내용, 채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놀라운 이 음식 꼭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햄프 아마치아와 더불어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식이 뭔지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우 박사님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식의 문제점, 채식주의자들이 왜 빨리 육식주의자들 못지않게 사망하는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놀라운 음식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주의자들만큼 사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도표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심장마비나 심장병의 제일 첫 단계인 건강한 동맥이 인저리, 손상을 받는데, 자,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건강한 동맥이 손상을 받는 과정에서 이 첫 단계를 막을 수 있다면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지 않아요.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없을 텐데, 그죠? 2단계에서 막을 수 있다면, 자, 어떻게 하면 건강한 동맥이 손상을 받지 않고 혈전 현상까지 오지 않을 수 있는가? 산화 콜레스테롤 증세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바로 호모시스틴입니다. 호모시스틴. 자, 이 첫 단계를 막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호모시스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물음표에 호모시스틴이 나와요. 자, 호모시스틴은 뭐냐면 우리 뇌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혈관을 몹시 망가뜨리는 아주 여기는 좋은 표현으로 해로운 악동이지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일명 쉽게 표현하면 아주 해로운 악동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의 한 병리학자인 킬먼 맥컬리가 발견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킬먼 맥컬리가 이 병원에서 뭘 발견했냐면, 입원한 2살짜리 어린이와 8살짜리 어린이가 중풍이 걸려서, 그것도 아주 심한 중풍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중풍병 하면 대개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혈관이 막혀서 죽는, 뇌혈관이 막혀서 죽는 병으로 이해했는데, 이제 갓 태어난 2살짜리와 8살 어린이가 그것도 아주 심한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연구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선천적으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원인일까요? 왜 2세, 8세 어린이에게 선천적으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높았을까요? 엄마에 의해서, 엄마가 임신 중에 먹은 음식에 의해서 대부분 영향이 있겠죠. 자, 그런데 어른에게도 이 물질이,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뇌졸중과 심장병으로 죽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호모시스틴이 조금만 상승해도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되고 뇌혈관 뇌졸중, 뇌경색이 생겨요. 그리고 호모시스틴은 또 혈관과 신경세포를 상하게 하는 독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특별히 단백질,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자, 메티오닌이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높입니다. 자, 메티오닌 1위가 뭐였는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거 기억나세요? 이 도표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죠? 암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표입니다.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통계 데이터에 보면 꼭 이 메티오닌 수치가 나오죠. 자, 1위가 보니까 뭐예요? 여기 계란도 있어요. 뿅아리. 요거는 뭔 것 같으세요? 닭가슴살. 자, 이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높은 게 제가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누구죠? 예, 더 차이나 스터디를 쓰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콜린 캠벨 교수님. 콜린 캠벨 교수님이 보니까 중국 역학에서 암을 유발하고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지방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IGF-1, 인슐린 아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 바로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이자 1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메티오닌이었어요. 메티오닌. 네, 그죠? 특정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자, 그런데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거.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높은 애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치든 뭐든 생선 캔인 걸로 보이시죠?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1위가 생선이에요. 납수은 카드뮴 중독뿐만 아니라 메티오닌 수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안심하시는데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예, 지중해 식단에서 약간씩 드시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메티오닌은 혈중 시스틴이 가장 많은 육류, 생선 그리고 우유, 유제품, 요플레, 요거트, 예, 요구르트 이거에 분해되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돼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많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메티오닌과 시스틴이 많은 육류, 생선, 우유, 유제품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대사 과정에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중 호모시스틴이 상승되면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마비, 그래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되고 뇌졸중, 뇌혈관 막혀서 뇌경색을 유발하고 혈액 응고작용을 촉진시켜서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기본으로 달고 사시겠죠. 이거 이유로 아셔야 돼요. 맨날 고혈압, 고지혈증 약 평생토록 병원에서 친구로 먹고 살라 그랬다고 늘 안심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놀라운 사실이 여기 보시면요. 이게 혈관병도 혈관병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뇌졸중, 뇌경색, 뭐야. 자, 그리고 여기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다 뭐예요? 다 뭔 것 같으세요? 혈관을 막는데 심장혈관뿐만 아니라 어디? 뇌혈관 막는 주범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혈중 호모시스틴 상승시키는 범인들이. 자, 이 도표는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보여주는데 혈중 호모시스틴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고 과일과 채소 섭취가 적은 사람에게서 많이 수치가 높은데 자, 보세요. 혈중 정상 호모시스틴의 양은 4.4에서 10.8 마이크로몰 리터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B6나 B9인 엽산, 폴리거시드라고 불리는 일명 엽산, 그리고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더라? 호모시스틴이 상승되더라. 채식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채식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이 뇌혈관이 뇌졸중, 뇌경색, 뭐야가 걸리고 심장에 스텐트 바이패스 박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타민 B6, B9, B12가 결핍되면 혈중 호모시스틴이 상승된다는 사실. 그래서 왜 미국에서 채식주의, 온전한 채식을 하는 분들 보면 다 비타민 B12를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처럼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채식을 하면서 특별히 5단계 해독을 하실 때 몸이 자꾸 독소, 젖산, 피불산, 간의 담석, 결석, 신장의 결석 이런 기생충 다 빠져나가면서 해독도 되지만 그 다음부터 몸이 조금 기운을 못 차린 것 같이 느껴지실 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몸이 전체 세포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과독이죠. 그러나 요때 여러분들이 마치 독수리가 털갈이 하듯이 손톱, 발톱이 막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막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죠? 다 뒤집어지면서 독수리 털갈이 하듯이. 요때 여러분들이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낮춰주면서 비타민 B군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이 뭐냐면 뭐예요? B12라는 것입니다. B12. 그래서 왜 채식하는 의사들이 B12를 영양제로 매일매일 챙겨 드시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B군, B12는 특별히 동물성이 많으니까 맨날 내 손가락 쭉쭉 빨면 된다고 설명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너무 원시적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아져서 모든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아직 모르시죠? 자, 보세요. 정제 음식, 일명 영양학자리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정제식품, 흰빵, 흰국수, 흰밥, 설탕이 비타민 B 결핍을 초래한다. 제가 여러분 오실 때 건강해지면 뭐가 밀양원소와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 이게 균형이 맞게 됩니다.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맞아져요. 요 5가지 지표가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흡수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때 B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목이 마르도록 설명을 합니다. 입이 마르도록. B군은 너무 중요해요.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채식과 함께 더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뭐냐면 B군입니다. B 콤플렉스, B 복합체. 자, 그래서 이러한 B 결핍을 초래하고 이 정제식품에 의해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리고 기름에 의해서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빈 칼로리 음식, 가공된 정크 음식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비타민 B를 몸에서 다 빼간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커피, 카페인 음료들은 여러분의 탈수를 유발하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유방암 환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여러분의 세포는 이미 탈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은 하루에 8컵 이상 10컵 정도 매일매일 공복 시에 드셔야 여러분의 세포가 탈수가 되지 않아요. 탈수 현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흡연에 의해서도 트러블을 일으키지만 이 호모시스틴을 줄여주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뭘 드셔야 되냐면 비타민 B6와 B9과 B12를 많이 먹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먹을 것인가? 혈중 호모시스틴이 높으면 세포 내만 개를 상하게 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도표 계속 설명해 드려서 이해되시죠? 건강한 동맥이 인저리 손상을 받으면 그 손상을 받아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뭘 유발하더라? 옥시다이즈드 콜레스테롤,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유발해서 그것이 클라시라고 하는 그 혈액에 응고된 혈전 현상을 유발해서 결국은 카디아 콜레스테롤, 심장 마비를 초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플라그가 일어나지 않으시려면 호모시스틴 양이 15 마이크로몰 이상 높으면 심장병을 유발해서 카디아 콜레스테롤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2006년 4월호에 발표된 논문에 보시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여자 중에 호모시스틴 양이 증가하는 환자들은 호모시스틴이 정상인 여자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몇 배가 높더라? 4배나 높더라. 뭐가 높으면?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으면.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이 건강의 척도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그리고 호모시스틴 양이 14 이상이 되면 4배나 더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발생합니다. 치매 환자가 발생합니다.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으면 치매, 파킨슨, 뇌졸중, 자폐, 모야모야, 뇌경색,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호모시스틴 양의 증가 추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계란 우유를 먹는 채식하는 사람들, 비건의 호모시스틴 양 오히려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높더라. 이거 심각하죠? 자, 채식하는 사람들이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에 있다는 겁니다. 수치에. 호모시스틴은 심혈관에도 해롭지만 특별히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 3차 신경통과 같은 뇌에다 감마 나이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뭘 드셔야 되냐면 비타민 B 복합제인 B1, B2, B3, B6는 특별히 통증을 억제하는 트립토판이죠. 생강에 많은. 그리고 비타민 B9, 엽산 수치가 높은 거, 그리고 B12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드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호모시스틴은 심장혈관을 막히게 해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상태를 만들기도 하지만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모야모야나 3차 신경통과 같은 이런 상태를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청각에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으면 유산을 하기도 하고 기형아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모일수록 이상하게요. 이 자폐아들의 그 병력을 보면 엄마들의 이 건강 상태가 임신 중의 태교가 상당히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엄마의 식단이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임신 중의 태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들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산모에게 건강식을 하도록 그래서 며느님을 이렇게 데려와서 건강한 식단을 하도록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새. 우리 아들도 건강해야 되지만 며느리도 물론 건강해야 되고 그 아이들도 건강하려면 임신 중에 식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혈액이 응고돼서 그리고 인지 저하가 와요. 그래서 참으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뭐냐면 바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을 10 이하로 낮추면 건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오늘 충격적입니다. 여기. 자, 2001년 데이터와 2002년 데이터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한번 보시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어떻습니까? 베스테리언이나 비건보다 높아요? 낮아요? 이거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충격받았어요. 이 도표 보고. 뻥! 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시스틴 농도를 낮추려면 비타민 B6와 콜린 성분, 폴레이트 엽산, B9, 그리고 바이타민 B12와 같은 B12, B6, B9, B12. 이게 바로 호모시스틴 농도를 낮춰서 이 아주 건강한
채식하는 사람들이 채식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바로 이 B군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드셔야 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제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B6가 많은 음식으로 당근 좋습니다. 근데 당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타민 A는 당근을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녹즙 드시는 분들 보면 손바닥이 노래요. 그래서 수용성과 지용성에 대한 이해가 또 올바로 있으셔야 돼요. 그런 애들, 당근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익혀 드셔야 여러분들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바나나, 예. 두부콩, 콩, 그리고 해바라기 씨, 피스타치오, 이거는 다 찍어두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렌틸, 아보카도는 비타민 B6가 많아요. 자, 콜린이 많은 음식은 갈반적 콩이 뭐예요? 병아리 콩입니다. 그리고 리마콩, 렌틸콩,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아몬드, 십자가 채소를 왜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십자가 채소. 예, 간경화, 간암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담석결석이 안 생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해독 음식이기도 하지만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와 같은 것에는 콜린 성분이 많아서 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9, 엽산 일명 많은 것들이 건프로의 잎채소, 아스파라거스, 십자가 채소, 파파야, 오렌지, 자몽, 콩판, 녹두, 아보카도, 오크라. 예, 이거 저 일본 고추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 땅콩, 아마씨. 왜 드시는지 아시겠죠? 예. 아몬드, 비츠, 옥수수, 샐러리. 비아그라보다 더 정력제로 알려져 있는 샐러리. 당근, 호박 등에 많고. 자, 여기서 집중하세요. 자, 비타민 B6, 콜린, B9까지 보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드셔도 B군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낮춰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B12. B12는 동물성 식품에 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손가락 빠시는 원시적인 방법 대신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여기 계시는 동안은 여기 저희 음식의 이모님들이 충분히 넣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사실 기능이 좀 떨어지고 해독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B군,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그래서 제가 모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만큼 드시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기능이 올라가는 걸 느끼셔요. 제가 해봤거든요. 네. 저는 아주 철저한 채식, 온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어서 옛날에는 유기농 뿌리 식품에 많았어요. 그래서 현미에도 B12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채소들, 저 뭡니까? 우엉, 연근 이런 데도 적당히 있어요. 근데 토양 살충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을 때는 B12 결핍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어요. 흐르는 시냇물 가운데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자, 비건 채식의 가장 큰 문제점, 육식하는 사람들과 사망률이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함께 해볼까요? B12의 결핍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B12의 결핍이 효과적으로 호모시스틴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의 스텐트나 바이패스,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뇌경색, 뭐야 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유, 계란을 먹는 채식, 락토 오버 베지테리언은 25%가 B군이 모자라요. 비건 채식하는 사람이 80%가 무려 모자랍니다. 자, 비건 채식하는 사람들, 락토 오버 베지테리언 모두 다 뭐라고요? B군이 80%나 모자라요. 육식하는 사람들은 괜찮은가? 비타민 B12 결핍이 역시 다 있습니다. 자, 계란, 우유를 먹는 채식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비타민 B12 섭취를 위해서는 매일 계란 5개, 우유 3컵을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실이 많겠죠. 채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바로 B군의 결핍입니다. 특별히 B12의 결핍. 자, 요거 많이 보던 겁니다. 요게 뭘까요? 예, 감자 요리에 갈아가지고 감자하고 갈아서 요걸 넣으면 치즈 맛을 내고 고기 국물에 내면 고기 국물이 아니라 국물, 찌개나 국을 할 때 요 가루를 넣으면 고기 국물 맛을 내고 그래서 가장 좋은 천연 조미료로 알고 있는 하늘마을의 3대 조미료 아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첫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영양 효모. 두 번째, 채소가루, 20가지 동결 건조에 넣은 채소 부용. 세 번째, 난 GMO 간장가루. 이런 것들을 왜 활용하셔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는 애기들 비오비타처럼 매일 그냥 퍼드셔도 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 이 항암 방사선으로 인해서 몸에 이 미량원소나 이 비타민이나 요 균형이 전해질 수치가 안 맞는 분들은 매일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비타민 B12 알약을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양이 8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전 현상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보시니까 이스트 플레이크예요. 이스트 플레이크 매일 드셔야 되겠죠. 예, 특별히 중증이신 분들, 브루얼스 이스트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충분합니다. 거의 B12 영양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트 플레이크를 모든 국이나 뭐 찌개나 샐러드나 이런 거에 다 뿌려서 드세요. 예, 넌밀크에도 드시고. 그래서 여러 비타민 B1, B2, B6, B9, B12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에서 왜 뇌졸중, 뇌경색, 예,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 환자들에게 B12를 제공했더니 증세가 완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B 콤플렉스를 좀 이제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환우분들에게. 예. 자, 그리고 이제 무릎이나 뼈 밀도가 낮은 분들, 예, 골수염이나 뼈가 약하신 분들,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괴사증 어떻게 해야 돼요? B군이 모자라서, E군이 모자라서 생기는 병들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항암제로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제가 강조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좀 연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잉으로 드셔도 과다 섭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비타민 BC가 C군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비타민 B12 결핍 환자가 B12를 먹었더니 채식을 했는데 온전한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기능이 안정되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B12를 먹었더니 여기 보니까 어때요? 훨씬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 활기가 넘치고 생기와 힘이 나면서 영이 되는 거예요. 더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늙으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물론 견과류, 콩종류, 통곡식을 먹는 온전한 채식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오늘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호모시스틴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타민 B12 보조제를 먹으면서 해결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 호모시스틴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비건 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온전한 채식. 예, 채식을 하는데도 살이 안 찌고 채식을 하는데도 비만하고 반대로 여긴 분들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온전한 채식, 홀푸드를 드셔야 돼요. 정제되지 않은 채식. 영양가가 B군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성 식품과 정제된 식품 그리고 기름이 범인이죠. 그리고 설탕, 흰밀가루, 흰설탕을 완전히 피하시는 온전한 채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탑 비건 푸드 하인 바이타민 B12를 보면 가장 높은 비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의 1위가 뭐냐면 이것들은 다 많이 함유되어 있긴 하나 1 테이블스푼 한 숟갈에 1.4 마이크로그램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최고로 비타민 B12가 1위입니다. 예, 그 어떤 거보다 뭐 우유보다 뭐 두유보다 뭐보다 뭐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예, 보다 1위가 뭐냐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다 이스트 플레이크 드시라는 이유 아시겠죠? 예, 채식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들보다 더 빨리 사망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중요한 공부했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나가 또 있네. 죄송합니다. 채식을 해도 심장병이나 암에 걸리고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뭐 때문이다? 온전한 채식을 하지 않고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특히 식물성 기름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예, 기름을 너무 많이 써요. 기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븐 할 때 스팀 오븐을 쓰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서 쓰시면 기름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름 대신에 뭐로 써라? 들기름, 참기름 대신에 방앗간에 가서 들기름, 참기름 더 고사라고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더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대신에 그거는 아주 살짝만 볶아서 정기름을 쓰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들깨, 참깨를 곱게 갈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호모시스틴 농도를 현저하게 낮춰서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채식가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뭐냐면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기름에 지지고 볶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
오늘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올리브유도 올리브유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 열매 전체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기 위한 지방의 칼로리 백분율은 자, 뭐를 기억하세요? 네, 812를 기억하세요. 자, 80%는 뭐요? 단백질이죠. 지방이죠. 뭘까요? 복합탄수화물만? 오늘은 복합탄수화물을 강조해서 복합탄수화물 나오네요.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그리고 복합탄수화물. 자,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동안은 몸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80% 가운데 탄수화물이 80%죠.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정제탄수화물 아니에요. 흰쌀, 흰밀가루, 흰쌀 탄수화물 아닙니다. 여기는 가짜 탄수화물이 아닌 진짜 탄수화물. 자, 뭐 정제되지 않은. 자, 그러면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1대, 복합탄수화물 1입니다. 전분기가 많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밥, 볶음국시, 빵 이런 복합탄수화물이 1대1 비율이에요. 해독하는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은. 해독이 잘 되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연탄수화물과 그 전에는 천연탄수화물 비율이 더 높아야 돼요. 예를 들면 80% 가운데 60%가 천연탄수화물, 20%가 복합탄수화물 비율로 처음에 해독하는 동안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오토파지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오토파지는 뭐예요? 내 몸에서 젖산, 피브로산, 독소까지 다 갖다 암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젖산, 피브로산, 담석, 결석, 기생충까지 싹 그 석회화 된 덩어리들을 다 끌어오려면 아사 직전까지 가셔야 돼요. 아사. 예, 그게 오토파지예요. 아사하고 배가 고파서 으어스워라 배고파 죽겠네까지 와야 아싸 하고 여러분의 건강 레벨이 올라간다고요. 아시겠죠? 아이고, 예. 그래서 자꾸 배고파 죽겠어요. 기운이 안 올라가요. 하지 마시라고요. 처음엔 그래야 돼요. 이러다가 기생충 막 바글바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담석, 결석인지 충분히 빠지고 해독이 완전히 되고 나서 염증도 통증도 사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의 비율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1대1로 올라가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계속 밥 안 드시면 안 돼요. 현미밥도 안 드시고 콩도 안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왜 이렇게 살이 안 쪄요?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 밥도 드셔야 돼. 현미밥도. 보셨잖아. 오늘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다 어디에 있어요? 100% 현미에, 잡곡에, 보리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제된 곡류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쌀룬, 밀룬, 현미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00% 현미에다가 콩이 들어가야 B군이 충족이 돼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해독이 된 다음에는 자꾸 볶음국식의 비율도 복합탄수화물의 비율도 조금씩 높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80%가. 밥공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밥공기 반 정도.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충분해요. 현미밥 반, 볶음국식 반 비율이 훨씬 좋습니다. 천연탄수화물 40%대 복합탄수화물 40% 1대1 정도. 과일과 채소를 식사하기 전에 먼저 다 드시고 그 다음에 1번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 드셔야 되죠.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탄수화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죠? 아니죠. 이 순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거 너무 중요한 거 많죠? 그래서 뭐부터 드셔야 돼요? 천연탄수화물부터 다 드시고 그 다음에 복합탄수화물 드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전분기가 많은 단백질은 새들에게서 우리가 음식물 배합법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자, 새들은 벌거지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새들이 날다가 추락하는 새를 보셨습니까? 새들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없어요. 왜? 벌거지하고 나다를 같이 안 먹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안 먹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해되시죠? 새들은. 벌거지는 벌거지만 먹어요. 그리고 나달은 나달만 먹습니다. 새들에게서 음식물 배합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이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식사법도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비율 몇? 811에서 80%는 뭐죠? 예,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이고 10%는 단백질이에요. 80% 아닙니다. 자, 나머지 10%는 뭐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에센셜 팻이 뭐냐면 10%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했는데 저만 신난 것 같아.
예. 자, 오늘 어떻게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